다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심경과 전략은 바로 이분께 여쭤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 변호사님 요즘 가장 바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언제 만나셨나요? 이틀 전인 것 같은데? 이틀 전. 월요일 날 아침. 월요일 날 아침. 그럼 그때 사저에 들어가셔가지고 만나신 건가요? 네네. 어떠신가요? 좀 신경이나 뭐 건강도 안 좋다라는 말씀도 있으신데. 건강은 그 청와대에서 나오시는 날, 이 오른쪽 발목을 이렇게 겹질리셔가지고. 네, 접질리셨다는 그래서 소식이 이제 있었죠. 보행에 조금 지장이 좀, 그렇군요. 고통이 좀 있으신 거고, 그 집안이 좀 추워서 이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오랫동안 놔두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집안이 아주 좀 썰렁하고 그런 거 이외에는 뭐 건강에 그렇게 아주 위중한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날이었죠. 일요일 날 사저로 4년 15일 만에 사저로 돌아올 때 손범규 변호사께서 같이 맞이하셨는데 네.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지지자들한테 손을 흔들고 손 변호사님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요, 이제 제가 한 말이니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잘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끄러웠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군요. 함성을 지르고 그렇게 했는데, 대강 그 감으로만 느꼈는데, 그동안에 수고 많았다는 그런 치하의 말씀을 하시고, 그랬던 거 정도만 이렇게 알지, 정확한 워딩은 너무 많은 사람이 막 그냥 큰 소리를 막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다 듣지를 못하고. 네. 손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당장에 오늘 아침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다음 주 화요일 날 9시 네. 반까지 검찰에 출석하라 통보를 했습니다. 네. 사전에 조율이 있었던 건가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네. 어저께 검찰도 브리핑 때 조율할 문제가 아니다. 피의자랑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맞습니다. 분위기로 보십니까? 그건 이제 대통령직에 계실 때는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강제 수색, 압수나 수색이라든가 이런 게 금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강제적이지 않은 수사도 할 수 있냐 없냐가 견해가 나뉘는 것이고,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현재 대통령직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그날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래서 발표 다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 소환된 날짜와 시간에 나가셔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자료 제출 등 필요한 것도 협조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진실이 발견되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특검 수사 때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게 진술 녹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수사를 안 받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입장이 좀 바뀌신 건가요? 지금은 그때하고는 신분도 다르고, 그때 제가 특검 변호인단이 아니라 이제 탄핵 재판의 변호인단이어서 왜 그 특검에서 녹화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네. 모르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위법한 수사가 아니라면 다 응하겠다는 거죠. 근데 네. 법조계에서는 사실 그 특검이나 헌재 때 나오셔서 입장을 내셨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민간인 신분으로 소환받으실 때 좀 부담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이제 지나간 전망이긴 하고 분석이나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평상시에 얼마나 그걸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헌법재판소에는 좀 오셨으면 좋겠다. 네, 그쵸. 특검은 제가 뭐 변호사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아니었지만 헌재만큼은 꼭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랬죠. 많은 변호사들이 그거를 오시기를 건의를 했는데, 그때 오셨더라면 아마 저는 저런 탄핵을 안 당하셨을 걸로 봐요.
그때 오시기만 했다. 네, 네, 이번에 사실 뭐 검찰 발표 있은 후에 김진태 의원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좀 숨 좀 돌릴 시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큰 정말 충격을 안고 사저까지 들어오셨는데 제대로 숨도 돌리기 전에 뭐 검찰 나와라, 뭐 조사받자 하는 거는 정말 인간적으로도 참 힘들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제 뭐 그분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뭘 어디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숨 좀 돌리게 해드릴 필요가 있다 보고. 또 뭐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뭐 노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서면 질의서를 사전에 보내고 조금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직 대통령 예우를 안 해준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변호인단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진태 의원님도 이렇게 인간적인 시각에서 말씀하실 네.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막상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저런 진술이 인간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전 돼요.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저렇게 아까 김진태 의원님의 인간적인 호소는 네.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이제 법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냥 협조하고 응하는 게 여러 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손 변호사님, 지금 검찰 수사에 응하는 박 전 대통령의 속내를 두고서 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핍박을 받을 때 가장 큰 지지를 얻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뭐 본인이 연출하던 어찌됐건 간에 그런 부분까지 몰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구속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검찰 수사에 법조 원칙대로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손 변호사님처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손 변호사님께서 18대 국회의원도 지내셨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변호사이기도 하신데 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게 변호인으로서는 더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략이십니까? 당연히 저는 지금 현재 그 외부의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법적인 고려를 우선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지 정치적인 이 고려를 하다가는 사법적으로 큰 잘못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법적인 고려를 우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변호인단 구성을 보면 손범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도 지내셨고 이렇게 경력도 있으신데 다른 분들 몇 면을 보면은 검찰 수사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사는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변호인에 참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나요? 지금 한간에 돌는 소문이? 소문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럼 연락은 하고 있다. 네,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변호인단에 참여라는 그 말 뜻이 이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적으로 변호인이 되는 겁니다. 네네. 이 선임계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고, 예. 네. 검찰에 제출하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형사소송법적인 변호인이 되는 것이고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법적인 조언을 얼마든지 할 수 네, 있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변호인 단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저희 같은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이 회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 이게 금지되는 건 아니죠. 아유, 물론이죠. 예. 뭐 실제로 그럼 최재경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신 상태인가요? 그럼요. 아, 도와달라고 같이 하자고 얘기하신 건가요? 네. 도와달라고 했고 네. 벌써 이미 돕고 있어요. 아, 이미 돕고 뒤에서? 있는데 네. 다만 제가 이제 오늘 아침하고 어제하고 새삼스럽게 얘기한 것은 네. 본격적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아예 전면으로 나와라. 네. 그래서 제대로 그냥 도와드려야 되지 않냐라는 네. 얘기를 한 거지 지금까지 그분이 안 도와드린 것도 아니고 다 돕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헌법재판소 심판이나 특검 수사에서도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그 바깥으로 나오긴 했지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었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아, 예, 변호인단으로 뭐 상상하기 싫으실 얘기지만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구속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한번 김경진 의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매실은 익을 만큼 익었다. 그러니까 수사에 필요한 내용은 거의 다 완성되기 직전의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환 조사하고 나면 반드시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그 퍼센트를 보세요? 거의 99%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선거의 여왕이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입니다. 그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수를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그 다음 수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구속이 된다면이라는 일은 상당히 불길한 가정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일은 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제가 변호인의 지금 자격으로서 변호인의 위치에서 말씀드리는 그 한계를 그 카테고리를 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건 매우 정치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구속이 안 되게 변호사가 하는 것이고 또 설사 구속이 된다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금방 또 구속 상태에서 또 풀려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변호사지 구속이 되고 나서 다음 수가 뭐냐 그걸 정치적인 그런 수를 생각하는 그건 변호사의 도리도 아니고 변호사의 영역을 벗어나는 얘기죠. 네, 사실 그런 일이 없으면 뭐 변호사님은 가장 좋으시겠지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들어갈 때 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같이 들으셨죠? 네, 그런 반응에서 봤을 때 상당히 검찰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고 법리적인 다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 수사에 임하는 좀 뭐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각오 같은 것들이 있다면 좀 전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성격을 많이 띠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렇죠. 이 어떤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도 그렇고 네. 특검의 수사도 그렇고 상당히 정치적인 그 성향이 많이 있었어요. 성격이. 네. 근데 지금은 그러한 정치적인 성격이 많이 탈색된 상당히 순수하게 법률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대통령의 신분도 상실됐고 네. 그리고 특검도 아닌 원래 우리나라의 정통 검찰이 공조직으로서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보다는 사법적인 이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최대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손 거죠.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거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 대해 관계에 대해서 변호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간단하게 답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뭐 좀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또 좀 리얼하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돼요. 우리가 오해를 푸시는 길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영어로 말하면 그 키친 캐비넷. 캐비넷.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신뢰에 바탕한 그런 관계지 어떤 권력을 막 위임한다든지 어떤 범죄 행위를 같이 공모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럴까요? 그 최순실이라는 그 인물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실제보다 과대 포장되어 있는 것이고 대통령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네. 그분이 최순실 씨가 대통령님이 보기 인식이 이제는 인식이 많이 좀 됐었을지 모르지만 네. 과거에는 그렇게 인식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전혀 대통령님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신 분이죠, 저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손 변호사께서 전해주신 박근혜 대통령 신경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정리해가지고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60초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